오늘 계속해서 파트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전투 이후 아이언맨은 트라우마가 생겼고 매우 심각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킬리언은 성공적으로 익스트리미스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연기자 만다라를 통해 익스트리미스의 과열로 인한 폭발을 테러 사건으로 덮었습니다. 킬리언은 익스트리미스를 페퍼의 몸에 주입했고 아이언맨 슈트의 총출동 및 합동 작전하에 킬리언은 패하였습니다. 토니는 14년 전부터 익스트리미스의 문제점, 텔로머레이스를 발견하였고 이것 또한 페퍼를 치료하기 위한 단서였습니다. 잇따라 만다라도 나타났는데 이 캐릭터도 아이언맨 일생의 숙적입니다. 2013년 제이는 에테르 입자에 감염되었고 토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아스가르드로 데려갔습니다. 다크엘프는 에테르 입자를 감지하고 아스가르드에 잠입하여 토르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토르와 로키는 계획을 세워 다크엘프가 에테르 입자를 빼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키는 죽는 척을 하였고 다크엘프도 성공적으로 에테르 입자를 빼냈습니다. 9개의 왕국은 다시 일렬로 정렬되고 다크엘프는 에테르 입자를 이용해 우주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인의 도움으로 토르는 성공적으로 다크엘프를 격파했습니다. 2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한 곳에 있으면 위험하므로 그들은 에테르 입자를 콜렉터에게 주었습니다. 로키는 변신술로 오딘으로 변신하여 아스가르드를 관리했습니다. 2014년 쉴드는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실시하게 되는데 국장은 그 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쉴드는 이미 히드라에 침투되었고 히드라는 졸라 계산법으로 장애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닉 국장은 사망한 척 숨어있다가 캡틴 아메리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히드라와 쉴드를 모두 파괴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아이언맨은 히드라가 조종한 항공모함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버키는 위험에 빠진 캡틴 아메리카를 구했는데 마치 기억을 회복한 듯 싶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모든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영화 중 캡틴 아메리카는 윈터 솔저가 토니의 부모를 살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주의 반대편 스타로드는 모라가 행성에서 오브를 찾았는데 고가로 팔려고 했습니다. 타노스는 계속 인피니티 스톤을 원했고 가모라와 로난을 파견하여 오비를 되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루트와 로켓은 이번 거래를 알게 되었죠.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죠. 그들은 함께 힘을 써서 최종 오브를 콜렉터에게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네뷸라는 다시 인피니티 스톤을 빼서 로난에게 바쳤습니다. 로난은 먼저 잔달의 행성을 파괴하고 다시 타노스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있으니 타노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타로드는 자신의 춤으로 로난의 주의력을 분산하여 인피니티 스톤을 뺏었고 로난을 죽였습니다. 결국 오브는 잔달의 행성에 남겨졌습니다. 스타로드도 자신은 보통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우연히 스타로드의 아버지 에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타로드는 에고 신족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고는 스타로드에게 자신의 확장 계획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뇌종양을 스타로드의 어머니 머릿속에 넣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타로드는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를 시작했고 욘두의 도움으로 에고를 이겼지만 욘두는 스타로드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그 전에 로켓이 애듈렉스 배터리를 훔쳐 소버린 일족을 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DNA 설계를 통해 아담을 배양했습니다. 타노스의 양녀인 네뷸라와 가모라도 화해했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 어벤져스는 성공적으로 히드라의 스코비아 거점을 파괴했습니다. 토니는 스칼렛 위치의 마법에 많은 히어로들이 비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불안감에 울트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셉터와 인공지능 자비스를 이용하여 AI 지능 군단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세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비스와 울트론의 대화 중 울트론이 이겼는데 울트론의 이해 중 인류가 멸망해야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 박사의 인공조직 재생기술로 울트론을 자신을 위해 새로운 몸으로 만들려 했지만 데이터 전송 도중 어벤져스가 나타나 장치를 훔쳤습니다. 리타이어의 인도하에 토르는 번개로 장치 중의 신체를 활성화하여 비전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쌍방은 소코비아에서 대전을 벌이고 결국 울트론을 이겼지만 소코비아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헐크는 퀸젯을 조종하여 전장을 떠났는데 사카하르 행성에 떨어졌습니다. 헐크는 그랜드마스터의 경기장에서 1등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초대 앤트맨의 제자는 핌 입자를 연구 개발 중이고 그를 막기 위해 행크 핌은 스콧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제자는 끝내 옐로 재킷을 연구 개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앤트맨은 옐로 재킷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스콧은 소우주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쉴드의 팔콘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어로들이 세계를 구하는 동시에 파괴력이 강해 많은 히어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코비아 협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두 개의 진영이 생기고 바로 캡틴 아메리카의 반대 진영과 아이언맨 지지 진영입니다. 공항 대전 이후 제모남장이 나타나면서 그는 윈터 솔저가 스타크 부부를 암살한 영상을 토니에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던지고 어벤져스도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는 윈터 솔저와 함께 와칸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시빌워에 참여한 스파이더맨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후속으로 자신의 영화에서 실력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는 툼수가 불법으로 외계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툼수는 그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스파이더맨은 툼수를 제압하고 그의 행동은 스타크의 칭찬을 얻었습니다. 스타크는 그에게 어벤져스에 가입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스파이더맨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전 이후 블랙팬서도 와칸다로 돌아갔습니다. 원한의 마음을 비운 그는 매우 홀가분해 보였고 순조롭게 국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촌동생은 음모를 꾸미며 와칸다로 돌아왔고 그와 왕자를 다투러 왔습니다. 그들의 첫 결투에서 블랙팬서는 아쉽게 패하였지만 다행히 음바크로부터 구해졌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블랙팬서가 승리했지만 에릭은 존엄 있는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동시에 블랙팬서의 천재 여동생도 와칸다의 과학을 이용하여 윈터솔저의 세뇌된 기억을 삭제해 그는 하얀 늑대가 되었습니다. 2016년 외과 의사인 스트레인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전증이 걸린 그는 카마르타지에 와서 법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렬의 추종자인 캐실리우스는 의식을 통해 도르마무를 소환했습니다. 그리하여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가모토의 눈, 그러니까 타임스톤을 통해서 도르마무를 시간의 순환에 가두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토르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으로 오딘을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딘은 세상을 떠났고 토르의 누나 헬라가 나타났습니다. 헬라는 뮬니르를 파괴하고 도망가는 토르와 로키를 공격해 비프로스트 밖으로 튕겨나가게 했습니다. 두 형제는 사카하르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납치된 토르는 경기장에서 어쩔 수 없이 헐크와 싸우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배너와 같이 도망쳤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가 헬라와 최후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헬라의 힘은 아스가르드에서 오딘 다음이라서 전혀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로키는 수르트의 왕관을 영원의 불꽃에 올려 수르트를 소환하였으며 아스가르드와 헬라를 동시에 소멸했습니다. 토르는 지구로 향하려는 결정을 내리고 가는 도중 타노스의 비행선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 타노스 군단은 잔다르를 침공하면서 오브 속에서 파워스톤을 뺏었습니다.
파워스톤을 가진 타노스는 가볍게 아스가르드의 비행선을 격파했습니다. 로키는 토르를 구하기 위해 스페이스 스톤을 바쳤고 헐크는 어둠의 마법으로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구원 신호를 받고 성공적으로 토르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니다벨리르로 가서 무기를 만들고 다른 한 팀은 노웨어로 가서 타노스가 리얼리티 스톤을 얻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후 에보니모와 블랙 드워프는 뉴욕을 습격하게 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납치했습니다. 토니와 스파이더맨은 함께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때 앤트맨은 외출 금지 중이었죠. 한편 콜버스 그레이브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비전을 찾아 마인드 스톤을 뺏으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캡틴 아메리카로 인해 저지당했습니다. 그와 동시 스콧은 핀 박사를 도와 초대 와스프의 위치를 찾아냈고 이 와중 고스트는 핀 박사의 연구실을 절취하였습니다. 우주 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여전히 한 발 늦어 타노스는 이미 리얼리티 스톤을 얻고 가모라를 데려갔습니다. 타노스는 네뷸라의 생명으로 위협을 가하여 가모라가 소울스톤의 위치를 말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울스톤은 계속 보르미르 행성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수호자 레드스컬을 만났고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 즉 영혼으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타노스는 사랑하는 딸 가모라를 절벽에서 밀어냈고 소울스톤을 얻었습니다. 핀 박사는 양자 터널을 통해 양자 영역에 들어섰고 성공적으로 아내 제닛을 구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 어벤져스는 와칸다로 향하여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위치의 능력으로 파괴하여 타노스를 막으려 했습니다. 슈리 공주는 와칸다의 과학을 이용하여 비전의 뉴런을 다시 수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타노스의 대군의 선두부대는 이미 와칸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블 히어로들은 전투를 준비하였고 슈리를 위해 시간을 벌려고 싸웠습니다. 한편 토르는 성공적으로 중성자별을 가열하였고 에이트리와 그루트의 도움으로 신무기 스톤 브레이크를 완성했습니다. 토르는 스톤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비프로스트를 작동하여 와칸다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토르의 파워로 순식간에 전황을 바꾸었죠. 그와 동시에 타이탄 행성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는 아이언맨 등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어떻게 타노스의 손에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뺏을 건지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로부터 건틀렛을 뺏는 데 성공하기 직전 스타로드는 가모라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그는 타노스를 한 방으로 깨웠고 타노스가 정신을 차리자 히어로들은 그에게 패하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토니를 구하기 위해 타임스톤을 바쳤습니다. 그 후 타노스는 와칸다로 돌아와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빼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았습니다. 토르도 마침 도착하여 스톤 브레이크로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타노스의 가슴을 명중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앤트맨은 다시 양자 영역으로 향하여 치유 입자를 수집하여 고스트를 도와 실체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와칸다로 돌아와 타노스는 토르에게 머리를 맞춰야 한다며 비웃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우주 중 절반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앤트맨도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되었죠. 닉 퓨리는 사라지기 전에 캡틴 마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벤져스 4 엔드게임 전 마블 스토리 총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